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 구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고 다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애초 신중하지 않게 구간을 설정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이순신대교. 국내 최초의 현수교란 명성은 물론 여수와 광양 사이 거리 단축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의 과속과 과적으로 대교의 안전성은 늘 제기됐고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구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단속 구간은 모두 6.4km, 운행 속도도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구간 단속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조정되면 기존보다 3km가 줄게 되는데 대부분 묘도 육지부가 포함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 단속 종점에 나와 있는데요. 묘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구간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곳은 광양시. 그동안 지역 내 구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묘도에서 빠지는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속을 많이 하니까 교량도 보호가 되고 또 가속도 더 안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간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만 1억여 원이라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단속 구간 설정 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빈축을 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두고 묘도 주민들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단속 해제 구간에 추가로 단속 장비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지자체 사이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구간 조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구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까지 농협 등의 보유 물량 등을 활용해 배와 소고기를 포함한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36% 많은 하루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성수품과 선물 세트 가격을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석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순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대형 유통매장 등 선물 세트가 대량으로 판매되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지에서 바나나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날씨에 농촌 지역이 분주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땅끝 해남군에서도 가장 포근한 남쪽 마을. 높이가 7m에 이르는 대형 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바나나 나무는 심은 지 한 달 만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내년이면 땅끝 바나나가 처음 수확될 예정입니다. 벼농사를 비롯해 배추와 고추, 양파 등 평생 농산일만 했던 70대 농부는 열대작물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반 농사보다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고 소득면에도 괜찮을 거이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남군이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한 건 3년 전. 4가지 종류의 바나나를 3년 동안 키우며 육지 아열대 기후에서 키우기 적합한 품종을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송키밥 바나나를 전략 품종으로 낙점하고 농가 보급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중부 내륙 쪽하고는 겨울온도 차이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이게 경쟁력이 이게 남쪽 지방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난방비 부분에서. 패션 프루트, 애플망고,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커피까지 헤아리지 못할 만큼 다양해진 아열대 작물들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시험 재배를 마치고 수입산을 대체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농어촌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매 행사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도청에서 봉강과 옥룡 등 6개 정부화 마을이 참여하는 특산품 판매 행사를 개최해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특산품 판매 행사에서는 섬진강 제첩과 다암 매실 등 10여 종의 특산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순천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전통시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 배치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설문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3자리로 확대되는 가운데 당국이 주차장 관리 혼선을 막기 위한 관제 시스템 개편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21곳의 주차장에서 8자리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고 순천시도 14곳의 공영주차장에 인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군은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주차장, 병원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 관리자들의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전남 비정규직센터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생활임금 범위 확대와 연구조사 실시 등이 포함돼 노동자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의 올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액이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목표액 3조 2,229억 원의 55%인 1조 7,7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지난 2014년 71%였지만 2015년과 16년 각각 83%, 2017년 84%, 2018년 86%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2% 증가한 3,9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아파트와 사무실 등의 수주가 늘면서 건축 부문이 1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3,1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토목 부문은 전기공사와 도로공사가 줄면서 64% 감소한 828억 원에 그쳤습니다.